약간 좀 통케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요 얘기 잠깐 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중에 요 통쾌로만. 통케가 하나가 있어요. 네. 나경원이 또 통일교 관련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22년 대선 전에 통일교는 이제 마크 펜스 부통령 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면담을 이제 주선을 했습니다. 통일교가.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두 사람이 호텔에서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중간에서 나경원이 뭐 좀 교통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통화 녹취가 이번 건진법사 법정에서 틀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디오는 지금 세상에 공개가 안 돼 있지만 내용은 지금 공개가 됐으니까 잠깐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통일교에서 초청해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는 가급적이면 일정을 제가 핸들링 가운데에서 어레인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제3의 장소 우리 당사 이런 데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뭐 까막눈이에요? 아니 한자를 그렇게 힘겹게 아니, 읽어. 왜냐면 까막눈이에요? 교수님 자료를 이게 드렸잖아요. 가사를 줬는데 이게 뭐냐면 돋보기라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요. 이게 그래요? 가까이 있는 걸 잘 보이고 알겠습니다. 멀리 있는 게 죄송합니다. 안 보여요. 네, 저희 쪽에서 읽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것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박은정 의원이 또 아주 그냥 풀렸구나. 통쾌하게 또 한 방 내렸습니다. 예. 그냥 요거 그냥 통케미로 네, 짧게 좋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은 특정한 민주당 관련성 있는 뭐 어떤 특정한 장관님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님 오늘 문제가 됐거든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서에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럼 장관직 그만두고 수사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도 국회의원직 그만두고 수사 받으세요. 아니 지금 장관님 그만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님 그만두셔야 돼요. 그래야 공평에 맞죠. 정의라는 것은 형평이거든요. 네. 근데 나경원은 법사위에는 계속 나오나 보군요. 계속 나오셔가지고 좀 제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회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런 얘기할 때 나경원 의원 표정을 좀 보셔야 돼요. 어때요, 좀? 너무 힘들어하죠. 이게 힘들어요? 박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얼굴이 찡그려져요. 제일 힘들어하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것 제일 같더라고요. 커요. 예. 오, 야, 이 확실하게 최고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확실히 우리가 나가실 수 있도록. 나경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맞아요. 말이야. 그럼 나경원도 최소한 스트레스 받아야 될 거 받아야지. 아닙니까? 네. 일단 근데 다 끼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안 되니까 옆에 조배수 의원 툭툭. 한참 언니야. 그러니까. 네, 빨리. 이거 잘못된 거죠. 밑도 끝도 없이 통쾌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우리 통일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통일교 전문가. 통일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무슨 사실은 제가 통일교 전문가. 좋아요. 한일 해저 터널을 어. 그 통일교의 수건 사업으로 40년 전부터 했는데 제가 한 23년 전에 그 통일교가 저 후쿠오카에서 스시마를 통해서 이 부산으로 해저 터널을 뚫으면 된다면서 말이 안 되는데 해서 제가 거기 그 과정을 다 취재해봤어요. 네. 통일교 말대로 통일교 루트를 가봤는데 네. 전혀 이게 현실성이 없고 우리한테는 큰 이득이 없고 일본한테만 이득이 큰 그런 상황인데 네. 왜 자꾸 이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 얘기를 거의 전재수 의원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했었어요. 근데 왜 전재수 의원일까 그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글쎄요. 뭐 개별 의원들이 하여튼 어떤 뭐 상황에서 금품을 수수했다 말았다 이 부분은 이제 수사 영역으로 급격하게 빠르게 지금 압축적으로 수사를 할 것 같으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럼 윤영호 씨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8월에 이제 부른 거잖아요. 네. 8월에 했다가 그동안 한동안 잠잠하게 있었던 거죠. 외부로 안 흘러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후 변론 그 앞에 네. 법정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왜 했을까?
그리고 그 뒤에 최후 진술에서는 불기로 했다가 또 안 또안 하잖아요. 불렀어. 자기가 예고를 했다가 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영호 측이 전재수 장관 관련해 가지고 발언이 또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금품을 건넸다라고 네, 했거든요. 건넸다는 거 한번 좀 잠깐 볼까요? 네. 이게 윤 전 본부장이 아니 처음 거. 네. 돈과 예. 시계 두 점. 전달했다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바꿨어.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직접 건넸다는 게 아니라 건네는 것을 봤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다. 이거 또 이거 이해하기가 그래요. 특검 측에서 첫 번째 윤영호 씨가 진술한 내용은 또 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제가 통일교를 뭐 깊이 있게 잘 뭐 교리나 이런 건 뭐 전혀 모르고요. 그 사람들을 좀 알게 된 것은 꽤 오래 전에 지금도 국정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에 보면 소수 종교 담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등등이 이제 소위 소수 종교, 신흥 종교 등등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 통일교가 축구팀도 있고 막 있었잖아요. 그런 거 관련자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이제 뭐 소개도 하고 뭐 식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그 뒤에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윤영호 씨 같은 경우는 이 뒤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이거를 얘기를 해서 일종의 특검을 압박하고 정부를 압박했나 해서 지금 그 주변 언저리에서 나오는 얘기는 네.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해요. 권력과 돈에 대한 암투를 세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간에. 자기들 간의 권력 이제 권력 투쟁과 그 다음에 돈은 이제 통일교 내에 있는 돈이 있을 수 있고 또 세력과 세력들이 이제 돈을 축적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돼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윤영호 씨가 이제 통일교 내에서 급부상한 거는 그 전에도 물론 주요 요직들을 하고 있었지만 선문대에서 교수하고 부총장하고 하면서 특이하게 이분이 또 석사 박사를 불교를 했습니다. 꽤 여러 가지를 이제 섭렵하고 있으면서 한학자 참어머니가 그 전 때 이제 삼남을 물리치고 사남 칠남 결합해서 삼남 물리치고 다시 나중에 사남 칠남 또 이제 물리치고 혼자 이렇게 등극하게 되잖아요. 그 혈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종의 아주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을 합니다. 독생자론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네. 일종의 이제 뭐 비유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 1인 지배 체제를 하려면 그거를 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뭐 주체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치의 어떤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걸 뒤에서 뒷받침하는 독생자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독생녀로 등극하게 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요. 네. 잠시만요, 네네. 교수님. 문선명이 독생자였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사라져서 자식들을 둘한테 일단 사업은 일남 쪽에 주고 이 종교 쪽은 삼남한테 줬는데 그런데 이 그 세습이 어긋납니다. 싸워가지고 아들들끼리 그러다가 그 싸움을 정리하면서 이제 한학자로가 차라리 엄마가 가져가자 하고 데려갔는데 독생자 문선명에서 독생녀로 갈 때 이 윤영호가 그렇죠. 대관 업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관 업무 플러스 독생녀에 대한 그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녀. 독생녀야. 예, 잘못 그 부분을 알까? 이제 독생녀. 그래서 독생녀로 등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2018년에 세계 본부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죠. 그러면서 그 통일교 내의 조직을 보면 세계 본부 휘하로 많은 조직이 흡수됩니다. 조직이 개편이 돼요.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실권자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게 외부에 한때는 정원주 씨가 있고 그 밑에 윤영호 씨가 있던 것처럼 알려졌는데 제가 최근에 물어보고 들은 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윤영호 씨가 강력하게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정원주 씨가 윤영호 씨 측에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 17개 나라 정도에 지금 세계 본부가 있었고 그 웬만한 그 제3세계 국가의 원수급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뭐 총리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가깝게 지냈고 이들이 그런 수단으로 많이 쓴 게 이제 유엔이나 이쪽하고 항상 긴밀하게 관계를 많이 했어요. 네. 유엔의 지속 가능 뭐 SDGs 이런 사업에 후원도 하고 또 실제 물품이나 이런 것들 납품하고 들어가는 이런 일들까지도 많이 이제 관련이 돼 있었는데 네, 그런데요. 세계 본부장으로 이제 올라서면서 또 부인이
재정국장 이모 씨로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는 부인이 네. 재정국장을 하니까 돈에 대한 흐름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간 대략 알려져 있기로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만 3천억 이상이 이제 해마다 헌금조로 해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3천억. 많이 이제 그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재밌게도 3천억이 우리 기업으로 지금 매출 3천억이 아닌 셈이잖아요. 순이익 3천억인 셈이잖아요. 비유하자면. 순이익이야. 비용이 엄청난 없어. 돈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효정 글로벌 재단이라고 이제 그쪽에서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들이 대관 업무를 정말 잘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크게 뭐 지장 없이 들어온 돈을 거의 다 이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세계 선교 본부장이다 보니까 이제 권한이 꽤 컸겠죠. 네. 그래서 이 발언 내용 지금 공개된 걸 보면 선물하고 이런 거 할 때 뭐 100만 불 이런 걸 쉽게 얘기하잖아요. 누구가 뭐 1시간 동안 자기 농구 쿠토에서 뛰는데 뭐 100만 불 뭘 줘야 된다 이런 걸 쉽게 30만 불, 40만 불이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막 뉴스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런 컨트롤권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던 상황에서 2022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실권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전행하고 하는 것들이 좀 발견이 되는가 봐요. 그 한학자 참어머니랑 그 딸들하고 해서 패밀리들이 여러 가지를 이러이러한 일도 저질렀어 하고 이제 내부에 굉장한 파벌 싸움이 나게 된 거죠. 아, 좀 슈킹이 있었나 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아, 이제 슈킹. 뭐 확인이 안 되지만 전해주는 많은 사람들의 슈킹. 얘기를 취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5월에 한 번 이제 1차적으로 걸르는 내부적인 이제 권력 암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정원주 씨가 이제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딱 터지고 나서 보니까 다 이 사람한테 개인 비리로 엎어씌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많이 왔잖아요. 윤용할 초반에. 때 예, 덮어씌워. 통일교 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일교 전체에 대한 반감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특검 등등이 세게 조사가 딱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입장을 바꿔보면 나나 또는 내 그 패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하는 그 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블로킹 이런 니즈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2025년 6월쯤에 이제 있었고 8월에 이 발언을 한 거잖아요. 특검에서. 8월에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아웃으로 출당시킨다는 게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감이 극에 달할 때잖아요. 통일교에서 아웃시킨다는 게 6월. 예, 통일교에서 6월 달에 올해 이제 출당 조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굉장히 크게 이제 반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기로 보면. 어. 근데 8월에 그래서 막 빡세게 조사 같은 게 들어올 때 일단 자기 블로킹이 필요하니까 국힘 그다음에 민주당 양쪽을 딱 걸쳐 놨는데 그렇게 하고 일종의 이제 히든 카드는 다 쓰면 안 되잖아요. 네. 예, 어느 정도 입 다물고 온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9월 달에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파벌 싸움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출당을 하니 많이 하지만 영향력이 세게 있던 것인데 참어머니 구속돼 있고 본인도 구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는 세력들은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그게 잘 안 되겠죠. 네, 조금 길죠. 이야기가 조금 요약하셔야지. 네, 그래서 요약. 결론은 요약하셔야 돼. 이 방송이 좀 학구적이었군요. 너무 길어 지금. 결론은 그런 결론은 이제 암투 속에서 네. 자기들 그 개파의 이익과 이런 것들이 거꾸로 국힘이나 민주당 정치 영역으로 이제 세게 영향을 미친다. 그걸 아마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보고를 뭐 최근에 받으신 것 같아요. 느낌의 전체 흐름을 보면 그러면서 단호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엊그제 들은 말로는 이들이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딱 치고 나오면 법정에서 치고 나오면 정치권 특히 대통령 주춤할 줄 알았구나. 주춤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원칙대로 수사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원칙대로 처리해라라고 딱 나오니까 꼬랑지를 내리는구나. 이게 뭐냐면 자기들 수가 안 통하는 거고 그럼 최후 히든이 뭐 누가 진짜 준 게 뭐 남아 있다 하더라도 네. 함부로 풀 수 없는 뭐가 됐겠죠. 네. 특검 수사 검찰 수사 얘기면 특검 수사 얘기만 조금만 보태자면 네. 건진 법당에서 통일교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건진이 통일교 로비스트였잖아요. 네. 네네. 네, 그렇잖아요. 네. 건진은 뭐 역술가라고 봐야 되나, 무당이라고 봐야 되나, 아마테라스라고 봐야 되나 그런 브로커죠, 사람인데, 브로커. 자 통일교의 로비를 받아서
그 로비스트로 역할을 했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네. 그러면서 지금 윤영호 그 이름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각종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ODA 나오고 아프리카 얘기 나오고 네. 아프리카에 통일교에서 어떤 그 독재자를 위해서 50만 불을 썼네, 몇만 불을 썼는데 여기에서 한국의 대선 자금에 1억을 준 것만 지금 나왔잖아요. 네. 특검 딱 털었는데 권성동 1억만 나왔어. 이게 달까? 아니지. 쇼핑백이나 다른 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특검 수사에서 캄보디아 얘기도 안 나왔어요. 그 아프리카 얘기도 안 나왔어요. 남부지검에서 건진을 수사하던 이 통일교를 수사해다는 됐던 수사팀이 일로 왔는데 관봉대 띠지 없앤 그 몇 사람들이 네. 왔지 않습니까? 와서 수사를 하나도 안 하고 윤영호 얘기만 듣고 있었어요. 그래 몇 개. 권성동 잡았어, 한학자 잡았어. 우린 잡았으니 됐어. 그리고 나서는 연판장 돌리고 민중기 괴롭히고 그러다 가버렸어요. 가버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다 말고 어느 부분만 하다가 괜찮아 이제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몇 가지 단서를 남겨놨어. 아까 그 윤영호가 작전을 하려고 통일교 작전을 하려고 남겨놨는데 이 내용이 나오면 특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발표를 하고 이 내용은 특검 수사 분야가 아니니까 검찰로 경찰로 보내겠다 그 얘기를 특검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윤영호가 재판받다가 야 나 가만 안 있겠어 나 맞아요. 다 물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는 걸 그렇습니다. 이건 특검의 1차적인 잘못이었다는 얘기를 네. 한번 하고 그래서 종편에서는 그 얘기만 한답니다. 지금 네. 특검이 이건 뭉갰던 이야기. 아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학저와 윤영호가 윤석열이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베 저격 사건으로 그 이후에 그 자민당 그리고 아베 주변을 지원하던 그 정치인들이 하나씩 둘씩 다 갔어요. 다 가고 지금은 일본에서는 아베 저격범이 영웅시 되고 네. 그다음에 통일교는 해산하기로 된 해산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돈을 매출액이 3천억이라고 했죠. 그 이후에는 더 됩니다. 한국 지금 방문회로 해서 일본에 있는 통일교 신자들이 다 돈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에 통일교 들어오고 있어. 방식이에요. 그건 나쁘지 않네. 네, 그런 방식이야. 외화벌이. 만 달러씩 가지고 들어오는. 외화벌이. 자, 근데 그 돈 그래서 윤석열한테 올인했어야 되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한테 계속 얘기하고 김건희가 윤영호한테 얘기하잖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대선 때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더 도와주세요. 얘기했었는데 그 내용의 실체를 파헤치다가 마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지금 그 몇 가지 보험을 들려고 윤영호가 지금 쓰는 수가 있는데 윤영호의 진술이 특검에서 그리고 계속 바뀌고 있다. 지금도 바뀌고 있다. 뭐 손목시계가 2개였다, 하나였다, 네. 아니다, 건넸다, 아니다, 봤다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이제 찬찬히 수사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특검의 꼬리가 이제 몸통 전체를 흔드는 거잖아요. 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었다라고 해놓으면서 특검의 어떤 정당성, 정통성 전체를 뒤흔들려는 것 이것을 대통령이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헌법적 지금 가치를. 통일교가 흔드는 거예요? 검찰이 흔드는 거예요? 양쪽이 같이 뭐 맞물리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맞물리는 면이 좀 있어요? 오늘 돌아다니는 지금 찌라시 오늘 나와 있는 거에 보면 네. 특검 내 파견된 모 검사가 당황했다 이렇게 이제 찌라시가 돌고 있죠. 이거를 해서 어느 정도 잠재우고 마무리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커졌다. 이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으로 나오면서 그게 이제 오늘 현재 지금 찌라시. 우리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찌라시가 많이 와요. 뭐가. 아니 뭐 혹시 뭐 구독자입니까? 아니 찌라시가 진짜 많아. 구독자인가 봐. 구독자보다 발원지 같아요. 사실 발원지 좋았다. 사실 그 찌라시 만들 때 발원지. 어떤 사람들 모이냐면 예전에는 대검에서 범죄 정보 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경찰 정보, 국세청 그리고 저기 그 주식하는데 거래소에서 증권사. 풍문 감시단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의
기업체 대관하는 사람 기자 이렇게 모여서 회의합니다. 아, 거기 이제 찌라시로 만들어져. 만들어지고 거기에 일원이야. 아. 옛날에는 깊숙이 관여했던 게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서도 비호 세력까지 발원지까지 나가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 말은 윤영호가 그러면 다 불지 않은 또 다른 명단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주진우 기자의 추측에 따르면 윤석열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건 얘기예요. 뭐 아니 당연하지. 윤석열한테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올인하고 김건희한테 다음번에 제가 김건희와 윤영호의 문자를 제가 가져올 테니 그 자,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진술한 내용을 음. 보면 김건희가 또 진술한 내용을 보면 둘이 얼마나 그 통일교와 윤석열 캠프, 통일교와 국민의힘은 결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학자가 홀리 마더가 꼭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점지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맞아요. 그 문구는 다 버리고 지금 와서 국민의힘도 하면서 민주당도 했다, 누구도 했다. 아니 종교단체 사람들이 누구도 만나죠. 정치하는 사람 누구도 만나죠. 만났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통일교는 절박했고 윤석열이라는 끈을 잡아야만 해요. 그리고 네. 그 윤석열이 통일교 사람을 정치인으로 넣고 정책을 가지고 우리하고 한 몸이 돼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했는데 갑자기 이 수사가 멈추고 민주당으로 민주당 쪽으로 가더라니까요. 지금. 가다가 멈췄는데 그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이런 뉴스가 계속 단독을 달고 나오는데 좀 웃기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고 여기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주신 말씀이 정말 맞는 게 국민의힘은 너무 뻔뻔하게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잔당 세력들이 같이 통일교와 벌인 거에 대해서는 그냥 권성동 한 명으로 통쳐버리고 1억으로 갑자기- 끝났다고요? 그러니까요. 통쳐버리고 갑자기 자 공격 우리는 다 단죄 받았으니까 너희도 잘못했네 이런 구도로 간다는 게 정말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진우 기자님은 반드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걸? 예, 그 계엄과 김건희와의 연관성. 아니 특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아니 특검한테 다 맡길 것 같으면은 그뭐 이발하세요 그러면.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어제 이제 그 김건희 측 대통령 비서실에서 왜 무속하고 역술인 채용하고 했던 거 계속 1년 동안 조사받았는데 뭐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때문에 괜히 조사받고 했던 무속인께 죄송합니다. 그런 배를 일이 끼쳐서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